자, 함수 해봅시다. 자, 함수는 자,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크게. 같은 말로 대응입니다. 네. 자,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집합에서부터 어떤 집합으로 아이고 어떤 한 집합의 원소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이 될 때 우리는 걔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반드시 이제 그 규칙이 존재해야 되고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오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도 A에 대응하고 1이 A에 대응하면서 뭐 3에 대응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대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남아있는 원소가 X,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는 옆에 적어놓을게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대응에 참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제 공역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라도 빠진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463번 보면 이제 함수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F1이 2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F가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F예요. 자, F1은 얼마입니까? 2죠?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대응받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응받는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은 대응받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fx들의 함수값의 모임이다. 네, x는 정의역의 원소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의역은 네, x 맞고요. 공역은 y고요. 치역은 1, 2, 3이 아니라 1, 2가 될 거고요. x에서 y로 대응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었나요? 조건제시법에서 x가 정의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치역이요? 네, 이게 치역이에요. 네. 얘는 정의역. 요거 정의역. 네.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인 것을 찾는 방법은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x는 a와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인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x는 a가 세로선이에요. 네. 세로 직선. 자, 해보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 x에 두 개의 y값을 대응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2번도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y값을 대응했으니까. 3번도 안 됩니다. 개만이 생겨야겠죠. 교점이. 그래서 안 되고요. 4번은 돼요? 안 돼요? 되죠. 항상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되고요. 5번은 또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465번. 자, x에서 x이기 때문에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예요. 함수가 되려면 정의에 있는 원소가 규칙에 의해서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씩 대응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1번부터 기억부터 해볼게요. 준영아, 왼쪽에 앉으면 안 될까? 아, 내가 네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 자, F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할까? 자, 얘라는 규칙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할까? 1에 대응할 거고요. 0은? 0.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다 대응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고요. 자, G 해볼게요. G. 자,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하죠? 0. 그 다음 0은? 1. 1은? 1이 대응할 곳이 없네?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G1이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마이너스 1, 0, 1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할까? 1, 0은 0, 1은 1에 대응하겠죠? 전부 다 대응했네요.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66번도 마이너스 1 넣어보고 0 넣어보고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공역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치역이 공역에 포함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네, 다 하나씩 넣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67번은 갑자기 왜인지 모르겠는데 역함수 존재하는 게 여기인지 거다가 줄치고 밑에다가 1대1 대응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있냐 모르겠네. 약간 위치가 잘못됐어요. 알겠죠? 네, 나중에 뒤에 가서 해볼게요. 자, 1대1 대응은 말 그대로 1대1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대응 받는 애도 한 놈한테 대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함수값 구해봅시다. 469번. 자, F-2 구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2를 위에다 넣을까요? 밑에다 넣을까요? 서희야. 위에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2, 2는 어디다 넣어야 돼?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0. 뭐야? 답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0이죠?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틀리는 게 471번. 자, 유리수, 무리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예요. 알겠죠? 알겠지? 우리가 실수에서 실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로 나뉩니다. 딱.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두 개 교집합 없습니다. 알겠죠? 두 개 서로소예요. 자, 그러면 무리수는 근호가 있으면 무리수예요. 알겠죠? 제곱수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자, F3을 구하고 싶어. 알겠지? 그럼 3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니까 위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1-√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니까 밑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fx 더하기 f1-x가 얼만지 구하래. 알겠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물론 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넣을 때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x가 유리수라면 자, fx는 위에다 넣어야 됩니다. 1-x가 될 거고요. f1-x는 x가 유리수면 1-x도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x니까 x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fx 더하기 f1-x는 1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x가 무리수라면 fx는 밑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밑에 넣으면 1+x가 될 거고요. 네. f1-x는 밑에다 넣어줘야 돼요. 1+1-x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x 더하기 f1-x는 3 플러스 위안 여기 마이너스 x니까 3이 되더라 이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른다. 근데 서술형이다. 그러면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경우 나눠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기출에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식은 내 기억으로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네. 네. 안 됐어요? 네.
네. x가 1-x면 응? 1-도 무리수니까 1 플러스 x인 x에다가 1-x를 넣었다는 거예요? 네. x 대신에 1-x 넣은 거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런 것도 3-루트 2루트가 2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 이제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의 범위를 알잖아요. 루트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3-루트의 범위랑 2루트의 범위를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게요. 474번. 자, R에서 R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뭐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F15 값을 구하래요. 네. 근데 나에서 네. 자, 요거 의미가 뭐냐면 4씩 이렇게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얘기 알겠지? 알겠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자, 구간의 길이가 4인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15를 넣을 수 없어요. 왜냐면 15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15는 여기다가 11을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F15는 F11이랑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4씩 빼도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4 빼면 어떻게 돼요? F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F3이랑 같고요. F3은 F-1이랑 같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4씩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15는 결국 F-1이랑 같기 때문에 F-1은 이제 0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었나요? 네. 네. 자,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 네. 자, 요거는 의미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대칭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거 구분하세요. 자, 요거는 fx 플러스 a는 fx. 요거는 주기가 a인 주기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왼쪽은 얘는 대칭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2차 함수가 저걸로 많이 나타냅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네. 그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네, 응? 그럼 저 식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 보다 더 큰 거 넣어도 되냐고? F페이. 그러니까 15에서 19로. 네. 막 F999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로 나눠가지고 몫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왜 가가 F-1이 0이에요? 아니. 가가 F-1은 0이 아니라 결국 F-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자 이거야. 왜 -1은? 여기서 계속 4씩 빼는 거니까. -1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값은 못 넣어, 얘랑 얘는. 여기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475번 fx-3이 x제곱 -5래. 자, 나 fx 구하고 싶어. 자, 치환을 해도 되고 선생님은 그냥 대입합니다. 어떻게? fx가 되도록 어떤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x 대신 뭐 넣으면 fx가 될까? 서희야. 여기서 x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fx가 될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양변에 어떤 x를 넣든 간에 항상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x 대신 x 플러스 3을 넣어도 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좌변에 x 플러스 3 넣으면 fx가 될 거고 우변에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f2는 5의 제곱 25 빼기 5니까 20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네. 자, 다른 것도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476번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f-1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얘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대입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넣어봅시다. 그럼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2x는 0. 그래서 x에 0을 넣으면 f-1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이 f-1이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는 f2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x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2는 9이 18 빼기 3이니까 이제 15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fx 식 안 찾고 어차피 함수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어떤 숫자를 넣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는지를 구해서 대입하세요. 왜냐하면 fx 구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알겠죠? 됐어요? 네? 네. 아무 대답 안 해요. 자, 그 다음. 자, 서로 같은 함수에 이제 별표 쳐놓고. 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모양이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식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네, 식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똑같아 보이지만 알겠죠? 둘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거기다 별표 칠게요.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정의역이 같아야 일단은 두 함수가 같을 수 있고요. 같은 정의역에서 거기다 줄치자.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478번 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2예요. 정의역이 여기서 gx, f랑 g가 서로 같대. 그러면 f-1이랑 g-1이 같아야 되고 f0이랑 g0이 같아야 되고 f2랑 g2가 같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f-1부터. 자,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니까 여기가 4가 되고요. g0, f0은 2고요. f2는 2분의 4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5가지의 함수 중에서 g-1이 4고 g0이 2고 g2가 1인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대입해봐야 돼요. 알겠죠? 네. 편한 방법 없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번부터 마이너스 1 넣으면 4니까 탈락. 2번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니까 탈락. 3번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탈락. 4번에 마이너스 1 넣으면 4네. 일단은. 그리고 0 넣으면 2네. 2 넣으면 1이네. 됐네. 그치? 그래서 g-1, g0, g2가 같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같은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9번도 이렇게 같은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F0, G0, F1, G1 이렇게 다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480번. 자, 얘도 같은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F-1이 G-1이랑 같다. F2가 누구랑 같다? G2가 같다 하면 미지수가 2개, 식 2개니까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되었나요? 네. 네. 자, 넘겨가지고 483번. 자, 집합이랑 함수랑 엮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F랑 G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 X에 X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지는 X값을 일단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fx는 gx를 만족하는 x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어떤 x값을 넣어야 두 함수값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2x 마이너스 3이다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기 때문에 x가 1 또는 3일 때 두 함수값이 같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집합 x에는 1 또는 3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의 몇 제곱? 제곱계에서 안 들어가면 걔는 뭐가 돼버리니까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그거 하나 빼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1의 의미가 뭐라고? 1도 1, 3이 모두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네, 모두 안 들어가는 경우 하나 빼줘서 답이 3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면 안 돼! 소희야. 자, 그 다음 자, 485번 볼게요. 자, 같은 정의역에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F-1, G-1 비교해봤더니 두 개 같네. F1이랑 G1 비교해봤더니 같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알겠죠? 자, 니은은 같다, 다르다?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이거 약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G가 정의역이 뭐냐면 옆에 적어놓을게요. 우리가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G의 정의역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분수함수는 분모가 0되지 않는 X값만 정의가 됩니다. 자, 디귿은 우리가 루트 X 제곱은 절대값 X랑 같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는데요? 하는데 안 주어져 있으면 실수 전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 디귿이 되는. 됐나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 리을. 그러니까 G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정의역이. F는 모든 실수인데.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X 1을 넣을 수 없어, G는. 그래서 모든 게 실수가 아닌데 FX는 모든 실수여서 맞아. 같은 함수. 맞아. 정의역이 달라서. 디귿은요? 디귿은 루트 X 제곱이 절대값 X랑 똑같잖아. 됐죠? 서희야, 뭐가 끄덕끄덕이야. 눈 감으면 보여? 자, 다음. 자, 여러 가지 함수 정리해 볼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함수요? 여러 가지 함수. 네. 방금 했던 게 여러 가지 함수예요. 방금까지 했던 게 그냥 함수고요. 자, 이제 함수의 종류 4가지를 할 건데 준영아, 자리 옮기라고 했잖아. 네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내가? 네가 엎어지는지 안 엎어지는지? 머리카락 걸렸어. 그럼 똑바로 허리를 세우고 있던지.
자, 여러 가지 함수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 네, 요거 2개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자, 1대1 함수라 뭐냐면, 자, 우리가 그거 생각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소개팅 하는 거 생각하라고 했어. 소개팅 할 때 손바닥이 뭐야? 1대1 한 명당 한 명씩 만나야 돼요. 알겠죠? 알겠니? 자,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가 있을 때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A라는 원소에 대응했다고 치면 E는 A에 대응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E가 A에 대응한 순간 2대1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함수는 되지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정의역에 있는 정의역 임의의 두 원소를 갖고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개를 가지고 와도 다음 성질을 만족해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x1, x2가 같지 않다면, 알겠지? 반드시 함수값이 같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대1인 겁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이어야 가능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네, 만약에 정의역 원소가 더 많으면 절대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공역의 원소가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왜? 여기 둘 다 1대1이라는 이렇게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요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공역 입장에서 대응받지 못한 애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모든 원소가 다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그거 다 적혀있어. 줄 치면 되는데. 자, 참고로 만약에 fx가 다함수이면서 이면서 1대1 함수라면 또는 다함수가 아니라 연속함수이면서, 알겠죠? 1대1 함수라면 증가만 하거나 이제 감소만 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알겠죠? 어디다 필기하냐면요. 자, 보면 거기 유형 5번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자, 1대1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1대1 대응의 그래프. 네. 그래프가 연속이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연속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쭉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예 그래프 옆에다 그려놓을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거. 네. 요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리함수에서도 배우고요. 알겠죠? 증가합니다. 알겠죠?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라면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는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쭉 뻗어져 있으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서로 지금 같습니다. 알겠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 치역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의 범위. 네, 이렇게 그렇게 적으면 조금 편해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부분에 y-값의 범위가 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 되고 같지 않으면 1대1 함수입니다. 만약에 공역이 없어요 하면 보통 실수 전체예요. 알겠죠? 만약에 공역이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되었어요? 네. 자, 네? 자, 그래서 두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1대1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경우. 연속일 때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불연속일 때는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옛날에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것도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죠? 네, 요것도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겼지만 이게 쭉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지만 얘가 하나의 y값이 같아지는 x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가 돼요. 네, 이거 왜 x가 아니라 y죠? 이렇게. 네. 됐나요? 이거 1대1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연속 함수, 이렇게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경우에만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증가 감소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차 함수처럼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순간 y값이 같아지는 x값이 두 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요. 얘는 아볼이니까 안 돼요. 알겠죠? 왜? y값이 같은 x값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자, 상수함수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v자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얘도 y값이 같은 x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1차 함수 항상 이렇게 쭉 뻗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가능하고요. 5번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값 안에 1차식 있으면 V자 형태예요. 알겠죠? 알겠지? 그거 외우고 있으세요. 알겠죠? 네. 네? 저는 1대1 함수는 가로랑 세로랑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가로선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로선과 여기 있죠? 가로선과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세로선은 뭐를 의미한다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1대1 함수는 함수해야 되니까 세로선에도 교점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얘도 네, 여기다 줄치고요. 네. x1과 x2가 아니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거의 대우입니다. 네. 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증가, 니은은 v자, 3번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그래프 옆에다 쭉 그려놓으세요. 자, 세제곱, 5제곱, x의 홀수 차수들. 알겠죠? 얘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네. 대우잖아. 순서 바꿔서 부정. 네. 가정과 결로 바꿔서 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네. 그래프 그린 거.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고, 얘는 절대값 함수니까 V자로 생겼고, 그 다음에 x의 지수가 이렇게 홀수 차수인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3차, 4, 5차, 7차, 9차 전부 다. 알겠죠? 짝수 차수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짝수 차수는
얘는 이렇게 볼록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그래프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물론 고2 때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이렇게 등장하니까 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488번 자 1대1 대응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딱 그래프 봤더니 전부 다 연속 함수예요. 그쵸?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탈락이 되는 거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왜? 증가하다가 뭐 해버려? 감소해버리잖아. 얘는 안 되죠, 당연히. 얘도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안 되고요. 얘는 여기 상수함수가 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1대1 함수는 맞나요? 1대1 함수 맞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왜? 쭉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고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같다라는 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멍 때리지 마! 근데 정신 차려, 얘들아.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원소들을 집합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대응을 직접 시켜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1, 2, 3, 1, 2, 3, 4. 해주고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자, F2가 4니까 2는 무조건 4에 대응해야 되고요. F1 더하기 F3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럼 함수값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원소가 누구야? 최대값이 2랑 3이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물론 1, 3이 2, 3이어도 되고 3, 2여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더한 거의 최대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F1과 F3은 누가 될 수 없다? 절대로 4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왜? 2가 이미 4에 대응했기 때문에 알겠죠? F1과 F3은 4가 될 수 없고요. F1과 F3이 최대가 되려면 2, 3에 각각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90번도 이제 그려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네. 자, 493번.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예요. 요 유형 이름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해요. 네.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만 해야 된다고?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쭉 알겠죠? 쭉 이어져 있어야 돼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경계 지점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자, 경계 지점이 뭐냐? 함수가 바뀌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fx 보면 함수가 x가 얼마에서 바뀌어? 0에서 바뀌지. 그러니까 0에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왼쪽 그래프 x는 0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 그림은 0,2를 지나고 이렇게 직선 형태고요. 얘도 이렇게 직선 형태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확인했냐면 여기다 0 넣은 거랑 여기다 0 넣은 게 같아야 됩니다. 어머 선생님 근데 여기 0보다 작아서 0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냥 0 넣고 0 넣고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공식을 만들어주면 fx가 만약에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A에서 이렇게 끊겨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GA, 그러니까 위에다 A 넣은 거랑 밑에다 A 넣은 게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꼭 기억하세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A 넣은 거, A 넣은 거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A 넣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어져 있어야만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얘 지금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직선도 뭐 해야 되는 거야?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가 감소하려면 뭐가? 기울기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a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구간별로 정의되었어요. 494번. 일단 경계 지점에서 이어져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위에다 0 넣은 거 밑에다 0 넣은 거 둘 다 얼마야 일단? 2로 똑같아요. 지금 연속은 맞아요. 근데 둘이 기울기가 지금 둘 다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지. 맞아? 어야 좋지. 자, 1차 함수가 증가 감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 곱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됩니다. 부호가 같아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증가 또는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a-1,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될 조건. 알겠죠? 근데 네. 감소하는데도 마마 곱하면 뿔. 됐지요? 이해돼요? 이해된 척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하나만 더 하고. 자,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니들이 구간 나눠버려. 어떻게 나누냐면 f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고요.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식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 기울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a 플러스 1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일단 1 넣고 1 넣으면 같아요. 둘 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기울기의 부호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곱했을 때 0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절대값이 있으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495, 496, 497 풀어봅시다. 5분 줄게요.